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론과대 사장, 자유주의 언론 이론 부분을 맡게 된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론은 자유주의 언론 이론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자유주의 언론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19세기 언론의 자유주의를 가장 영향력 있게 옹호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라는 텍스트를 함께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바로 언론 자유, 그리고 자유 언론인데요. 이는 이미 우리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힌 문제 삼을 수 없는 신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주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개념의 역사, 배경 이론과 근거가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론 자유와 자유 언론이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공익의 잣대가 되어야 할 문제들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잘못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현재 언론 자유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이가 북미와 유럽 사회로 어떻게 확산되고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존 킨이라는 학자는 출판과 보도의 자유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북미와 유럽 사회에서 확실히 체계화된 원리라고 설명했는데요. 영국은 명예혁명, 미국은 독립혁명,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야 언론의 자유가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인쇄 매체들이 국가 검열을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영국에서는 윌리엄 월빈의 자비의 사마리아인,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프랑스에서는 마리 조셉 체니에의 사생에 의한 종교재판 폐기, 아레오파지티카 각색, 미국에서는 1766년 인쇄 부가 폐지, 1791년 권리장전의 수정 제1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언론의 자유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게 되는데요. 라이센싱 법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동의세가 폐지됨과 동시에 확립된 언론의 자유는 결국 제4계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제4계급은 성직자, 법관, 평민이라는 세 계급의 언론인이 추가되어 형성된 계급인데요. 이는 독립에 대한 인정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언론의 대중에 대한 책임이라는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 존재하던 세 개의 계급에서 언론인이 추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주의는 항상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언론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판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의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법이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강화되고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을 변호하는 네 가지 근거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학적 옹호론입니다. 이는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의 사랑과 자유와 알미의 정신을 번영케 하기 위하여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들의 권리입니다. 이는 개인들이 정치나 종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는 공리주의 이론입니다. 이는 공리주의 학자들이 국가의 검열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자유 언론은 법안이 다수의 이득이 될 때만 제출하고 정부에 대한 대항 세력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의 성과인데요. 이는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할 텍스트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언제나 대학 없는 시민들의 토론에 의해서 나타남을 가정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오늘의 텍스트를 함께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두 번째 장을 요약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라는 책인데요. 이는 19세기 언론의 자유주의를 가장 영향력 있고 세속적으로 옹호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저널리즘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이해와 저널리즘의 실천과 이를 뒷받침하는 견해를 알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읽기 본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중심 문장은 개인이 의견 표현을 하고 말하고 쓸 자유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민중은 의견의 발표를 통제하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으며 권력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행동이 전 인류의 행복을 빼앗으며 현대 후세대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자 그리고 반대자 모두의 행복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소수의 의견이 강제로 권력 자체에 의해서 불법적이라고 판단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의견 자체가 옳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잘못을 버리고 진리로 바꿀 기회를 빼앗기며 틀리다 하더라도 진리와 오리의 충돌에서 태어나는 진리의 명확한 인식으로 얻게 될 큰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의견이 억압되지 않아야 하는 타당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의견부터 살펴보자면 그 의견이 옳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억압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지만 자신들의 확신을 절대적 확실성과 동일시하고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론과 실제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과오를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 판단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며 시제 또한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론은 철저한 검토와 비판 대상이 되었을 때여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신념까지도 끝까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도의에 있어서 인간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식이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는 진실은 상반되는 근거들이 맞부딪힘으로 발생하는 균형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어떤 의견이 진실되더라도 충분히 토론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살아있는 진리가 아닌 죽은 독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과학이라는 진실이 반대 의견이 왜 틀린 이론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하며 두 의견의 논거를 비교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치적인 분야의 진실 또한 상대의 관점을 해체하고 다시 모아서 자기 주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한 진리가 아니며 스승이나 교도자가 진술하는 대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자가 없다면 일부러 반대자를 상정하여 그 논증을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본문입니다. 여기서는 자유논의의 부재가 낳는 유해함과 부분적인 진실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유논의의 부재는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 있게 하며 의견의 논거는 의견 그 자체로 잊혀집니다. 결국 선명한 개념과 살아있는 믿음 대신에 오직 기계적인 몇 개의 구문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충되는 정책들이 그들 사이의 진실을 공유할 때 수용된 정책의 한 부분만 구체화하는 진실의 나머지를 그 반대의 정책이 공급할 수 있는데요. 결국 미리 말하고자 한 것은 온전한 진실만을 가진 의견은 없고 억압된 의견들 중에도 진실은 있기에 모두가 부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인 의견과 이단의 의견은 서로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자유 표현과 객관적인 방관자, 그리고 의견 표현의 자유 4개 논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논쟁의 모든 면을 밝혀야 할 문제들의 토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전투적인 논쟁의 결과로 진실이 밝혀짐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에 있어서 엄청난 악은 폭력적인 갈등이 아니라 절반에 대한 조용한 억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도록 강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표현의 자유의 네 가지 근거에는 첫 번째로 자신의 절대 확실성을 가정하고, 두 번째, 침묵된 의견에도 진실의 부분이 존재함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 전체적인 진실은 편견의 방식으로 열린다는 것과, 네 번째, 정책은 위험에 처하고 신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딩에 대해서 이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존 스튜어트 밀이 진실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진실의 발견은 개인적인 표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킨, 큐란, 스티븐슨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진실에 대한 생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 또는 언론 자유주의 이론의 5가지 내부 맹점인데요. 첫 번째는 산업의 구조와 본성은 조직과 개인에 의한 자기 검열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가 면대면 상호작용의 친밀함과 단순 명쾌함을 복제한다는 관점이며, 세 번째는 모든 의견이 대중의 영역에서 완전히 나타내질 수 없다는 묘사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소유가 의사소통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고 시장의 관점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유 언론의 옹호자가 다른 관점들을 지배하게 될 권리와 비평적인 정밀 조사를 할 그들의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8세기 발전된 이론과 언어가 왜 최근 미디어 정책 공공 논쟁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장 자유는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디지털화로 인한 의사소통 기술과 새로운 정보의 도입, 그리고 인터넷상의 문맥을 통해서 국가 지원 하의 공공 서비스 방송인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경쟁이 국가 방해를 없앨 수 있고 자유를 확실히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러한 시사점에서 미래의 언론의 자유와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완전한 언론의 자유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 독점이 폐지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였던 자유주의 언론 이론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